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월달 국회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식화되었지만 끊임없이 보편지급인지 선별지급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중 오늘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을 통해 관련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요. 충분한 규모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며 지급 시기 또한 늦지 않게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자로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어제인 2월 1일 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달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이 진행되었고 내일 3일에는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모레인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일정이 진행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총 103개의 방역, 민생, 경제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주요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이실 텐데요. 정부는 감염병 사태 이후로 1, 2,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고 3차 재난지원금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차와 3차 때는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선별지급은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말하는데요.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감염병 사태의 지속적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 각각 차등 지급하였으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신규 및 기존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에 걸쳐서 지급되었던 정부 재난지원금은 1차 때를 제외하고는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인지 선별적 지급인지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피해계층 맞춤 지원 방식으로 선별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혹은 지난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늘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공식화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을 통하여 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전 국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보편적 지급과 더불어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적 지급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되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 상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부의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발생했던 영업 손실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보니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제외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는 정부의 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각 업종별 입은 피해 금액을 확인하여 손실 규모에 따른 보상 금액을 정해야 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 있고 손실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충분한 검토 과정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향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쪽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급 대상자에 대한 부분으로 그동안 2차와 3차 때 피해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국민 지원도 함께 동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가 전국민과 피해 계층 지원 두 가지 방향으로 맞춰지면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을 할지, 피해 계층 맞춤 지원을 먼저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결정되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대표 연설문을 통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급 시기를 너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기는 감염병 확산의 추이를 살피면서 결정하겠다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급 시기의 경우는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선별지급을 우선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은 선별지급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 해당 내용도 함께 발표했으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지속해서 논의 중인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되어 온 감염병 사태로 인해 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인해 현재 대표적으로 구상 중인 보편적 사회보호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 기준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민생활 기준이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총 4가지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 주기별 소득 지원으로 이중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아동수당 지급 나이는 만 7세까지로 선진국 수준 대비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되는데요. 이럴 경우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노인 요양시설 또한 시, 군, 구당 최소 한 곳씩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발표한 내용은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오늘자 발표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월 국회 일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 연휴 전까지 지급 결정 관련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에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